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타인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인간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과연 인간일까 싶을 정도로 감정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흔히 사이코패스라 하면 냉혈한 연쇄살인범이나 강간범, 사기꾼을 떠올립니다. 영화 속에서의 사이코패스는 보통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추격자의 하정우, 공공의 적의 김성재, 그리고 살인의 추억의 용의자가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이코패스 모두가 흉악범이거나 범법자인 것은 아닙니다. 인구의 약 1%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인데요. 군대의 경우 중대마다 1명, 학교에서는 세 학급당 1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한 사람이 맺는 사회적 인맥의 숫자가 150명 정도라는 문화인류학자 덤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인맥 중 1명 정도가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의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자기중심적 태도 등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소시오패스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양심의 존재 여부입니다. 똑같은 사기를 치더라도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사기를 치지만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사기를 안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다면서 사기를 칩니다. 참고로 소시오패스는 공식적인 학계 용어가 아니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그는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진단표를 만듭니다. PCLR로 불리는 20문항짜리 사이코패스 진단표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최고의 도구로 평가받고 있죠. 주로 이 진단표는 범죄자 집단용으로 쓰입니다. 유영철이 이 평가표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스크리닝 버전인 PCL-SV라는 12개의 특성이 담긴 진단표를 사용합니다. 범죄자를 분석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PCL-S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표는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각각 3개씩의 문항이 있어 총 12개의 문항입니다. 진단표상의 특성이 확실하면 2점, 부분적이나 가끔씩 특성이 나타난다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을 줍니다. 1번 비상적이다. 2번 허풍을 떤다. 3번 다른 사람을 속인다. 4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5번 동정심이 없다. 6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7번 충동적이다. 8번 삶의 목표가 없다. 9번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10번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적이 있다. 11번 청소년일 때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2번 성인이 되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일반인이라면 3점 미만이 나오고 범죄자들의 경우 평균 1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커트라인은 18점 정도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반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야 누구나 합니다. 그럼에도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에는 들키면 어쩌지란 걱정과 불안이 없으며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없기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구라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지 말라는 짝귀와 고강렬의 명언처럼 일반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서 쉽게 간파당할 수 있죠.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상대에게도 거짓말을 치는데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를 신뢰하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일에 대한 책임 회피가 심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남 탓을 시전합니다. 상대방 탓, 회사 탓, 사회 탓, 시스템 탓 등 온갖 남 탓을 하는 게 공통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립니다. 또 본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인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적게 보이도록 애쓰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 탓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죄의식이 희박하고 양심이 없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폭과 깊이를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감정을 흉내내죠. 동정심을 갖는 척, 슬픈 척, 공감해주는 척 등의 가짜 수조를 해서 타인을 속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아 도취적인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우월감이 강하게 드러나며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류가 아닐 경우 화제를 독차지하려거나 타인을 비하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협할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이런 관심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견뎌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에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느끼고 자신의 희생양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꾼들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이런 성향이 많죠. 황당한 건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자신들의 특성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말솜씨도 뛰어나며 말의 내용보다는 전달 방식을 중요시하니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요즘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과 상당히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어 사회 곳곳에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함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무척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소름 돋죠. 또한 이들은 오랜 기간 정체를 숨기기도 하여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사람을 속이려 들고 왜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그들이 그저 감정을 못 느낀다는 데 그친다면 사실 별로 해로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고 약탈합니다. 타인에게 주는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권력, 지위, 영향력, 섹스 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연이 닿아 있다면 그들에게 인생이 털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나 각종 조직에 사이코패스가 들어오면 이들은 조직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그들의 권한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빼먹거나 백마진을 먹거나 사기를 치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경제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섹스만을 노리거나 사기를 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위와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가 있는가 반면 어떤 자들은 덜 충동적이고 기회를 끈기 있게 기다릴 줄도 압니다. 덜 지성적인 사이코패스는 식욕이나 성용 또는 눈앞의 돈에만 급급하지만 지성적인 사이코패스는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노립니다. 사이코패스를 거르기 위해서는 의심이 든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이 모순되거나 위조나 속임수가 노출되면 철저히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의 명성에 기대려고 하는지, 나와의 성적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나의 돈을 원할지, 나의 인맥에 기댈 것인지 등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은 미래에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이코패스는 일단 받아가면 땡입니다. 또 내 감정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의 페이스에 끌려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픔을 느끼고 안경제비처럼 배신하는 놈들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런 점을 잘 파고들어 어떤 화제나 이야기로 내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분노에 들끓게 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식의 감정 변화를 만들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이코패스를 함부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판정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괜한 편견과 오판으로 멀쩡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특성이 나오는 사람은 좀 더 의심하고 경계를 해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 의원은 지금 사회에는 화려한 외모와 막힘없는 말솜씨, 가짜 졸업장과 조작된 경력,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 역정을 무기 삼아 유력 인사의 품에 파고든 뒤 학계, 정계, 관계, 예술계, 방송계의 노린자위를 차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 신뢰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개탄합니다.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그들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묘한 매력으로 위장한 채 점점 더 많은 재량권과 결정 권한을 손에 쥐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조직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이코패스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일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